갑상선암이라고요? 그런데 림프절까지 전이됐다는 말에 더 막막해지셨죠? 갑상선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다는 말을 듣곤 하지만 막상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불안과 걱정이 따라옵니다. 특히 수술 후 림프절까지 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치료 과정과 관리법, 그리고 림프절 전이 시 보험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이게 내 이야기다 싶은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갑상선암 치료는 단순히 수술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진단 후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의 종류와 침윤 정도, 그리고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수술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갑상선 옆절 제술이나 전절 제술을 진행하게 되고,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림프절 곽청술까지 함께 시행되기도 하죠. 이건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수술 후에는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 IAI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보충요법도 장기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즉, 갑상선암은 단순한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조절, 그리고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함께 필요한 암입니다. 특히 림프절 전이 여부는 치료의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이자 보험금 지급 기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갑상선암 수술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치료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십니다. 수술 후에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던 호르몬을 대신해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는 건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면서 약 복용량을 맞춰가게 됩니다. 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일정 기간 격리, 저요오드 식단 조절, 초음파와 혈액 검사 같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처음 1년에서 2년은 재발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피로감, 체중 변화, 우울감 등을 호소하기도 하고 일상 복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슬며시 드는 생각, 이렇게 큰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은 왜 겨우 소외감 기준일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갑상선암은 통상적으로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단비도 일반암에 비해 10%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까지 받고 치료도 다 했는데 겨우 100만원, 200만원만 받았다며 의아해 하시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림프절로 전이되었느냐입니다. 의무기록이나 진단서에 C77이라는 상병 코드가 적혀 있다면 이는 림프절 전이암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약관에는 C77에서 C88까지 전이암은 원바람이 확인되면 그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보험사는 이 조항을 들어 원래 암이 C73, 갑상선암이니까 소외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가입 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약관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거절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즉, 림프절 전이가 있고 약관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내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해보세요.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하신 50대 여성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2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림프절까지 전이됐다는 소견으로 림프절 절제술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진단서에는 C73 갑상선암과 C77 림프절 전이암 코드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원바람은 갑상선이므로 소외감 기준으로만 지급합니다 라는 답변과 딱 진단비 1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B씨도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하셨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진단서, 보험증권, 청약서까지 모두 확인해보니 보험사에서 말한 원발 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손해사정사의 검토 의견을 보험사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암 기준으로 인정되어 2,900만 원의 추가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림프절 전이 수술도 받았다. 진단서에 C77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보험 가입 시기가 2011년부터 2018년 사이다. 원발 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보험금은 소외감 기준으로만 받았다. 이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보험증권만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니까요. 갑상선암이라는 진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치료 이후에도 보험금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단순히 진단만 받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서의 내용, 약관의 해석, 그리고 설명 의무 여부까지 모두 따져봐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진단서와 보험증권만 있으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 현성은 보험사 심사 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사들과 함께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해당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의 치료 정보와 보험금 관련 팁,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알찬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